저는 중앙정치를 떠난 지 한 7년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으로서 지역의 행정의 책임을 맡은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사실 중앙정치의 감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보수 정치권의 우리 지역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IMF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가 걸러서 지금 대구의 중심가에 점포들이 문을 닫고 또 업종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봐야 또 몇 달 후가 가면은 또다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년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이걸 극복하고 내일에겐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딱 그 경계선상에 지금 있는 모습들을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보면서 느낍니다. 서울에서는 조금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울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택시 타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근데 서울이 기침하면은 지방은 독감 걸립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눈물의 수고도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시 왕조 시대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앙집권 모든 권한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쥐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이 중앙으로 대변되면서 사람도 돈도 모든 것이 수도권에 다 몰립니다. 지역에서는 참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뭔가 개척하려고 해도 참으로 어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어렵다, 서울이 어렵다 그러면은 지방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결국 풀어주고 희망을 제시해줘야 될 영역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없습니다. 실종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정치인들이나 정치주도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21개월째입니다.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포항 흥해 체육관에 가면 아직도 208명의 사실은 난민 아닌 난민이 되어서 텐트 속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 발의한 지 언제인데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 이유도 이유 아닌 이유입니다. 이 법안을 특위에서 논의할 건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건가 이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느라고 아직도 난민 아닌 난민 208명이 이게 지금 우리 정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정치 이렇게 만드는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권일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제가 야당 소속이라고 험한 표현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동체 국가 미래는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정권을 연장하고 선거에 승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수 야권은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보수 여권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이 멸렬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우리 보수 야권끼리 서로 더 공격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야권이 비판해봐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들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에서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 자유와 공화가 결과적으로는 좀 대한민국 정치의 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그러려면은 여권 비판하기 이전에 보수 야권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목소리를 이런 뜻들을 하나 모으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들이 저는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몇몇 국회의원들 만나서 들어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낙관합니다. 이 정권이 경제 엉망, 갈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안보는 불안해질 거고 외교는 엉망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안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구 경북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민심들 저한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노원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전에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이 정권도 민주당도 정말 싫다는 겁니다. 너무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더 밉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 영남을 보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다 합쳐봐야 65석밖에 안 됩니다. 거기 완성을 해도 거의 과반 정도의 의석이 있는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지면은 내년에 어차피 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선거 3번 치러서 2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풍 속에서 2004년도 떨어졌을 때 한 2,000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선거 질 때는 한 1,800표 졌습니다. 제가 이길 때 5.4%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선거라는 게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야권이 분열돼서 내년에는 이 정권이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많이 고쳐야 됩니다. 보수 야권이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혁신 경쟁 그동안 바른당 만들어지고 새누리당 시절에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웃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게 무슨 혁신 경쟁이냐고. 그런데 서로 혁신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혁신 됐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는 넓어졌습니까? 저는 지금 보수에게 주어진 혁신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소리를 버리고 대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면 그것이 혁신의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통합 그 혁신으로 가야 된다.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정권 탄핵입니다. 지금 현재도 서로가 총질하는 게 탄핵 책임 공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시대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벼슬 하는 사람, 저처럼 광역단체장 하거나 국회의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저쪽 당에 있습니다만은 탄핵에 책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탄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모면하고 내년에 어떻게든지 간에 탄핵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는 분들을 표를 모아서 자기는 살려고 책임 공방 벌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통합의 제일 걸림돌이 아마 탄핵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규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탄핵에 둘러리 쓰면서 숟가락 얹어줬던 사람들은 야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야권에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성통합의 길 속에서 탄핵 책임 공방은 일단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만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통합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통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보수가 지금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거 보면 보수가 뭐냐고 물으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법치, 이 정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고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고 나는 법치를 부정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보수를 적폐로 몰면서 오히려 법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수의 가치 중에서 우리가 보수의 가치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절대 보수 지지층의 외연도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더해서 우리의 보수의 가치였지만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수국 꼴통이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고 이렇게 몰렸던 가치들, 인권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평화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좌파들은 좌파 독재의 가치입니다. 인권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의 가치,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쟁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좌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전쟁도 다 수단화한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평화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자치와 분권의 가치, 선진국들이 그래도 중앙정치가 흔들릴 때, 그리고 중앙경제가 어려울 때 지키는 것은 지방입니다.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치분권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분권의 가치를 자꾸 내각제로 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국가 경영의 틀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경영 틀에서 지방 분권과 자치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우리 미래를 위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 분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경청합니까? 그 가치도 우리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보수, 그리고 닫힌 보수가 아니라 열린 보수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는 마지막으로 행태입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그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실망을 안 합니다. 행태를 가지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고 다른 당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를 또 다른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도 부족하게 정치를 시작했고 여기 왔습니다. 최소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은 있어야 됩니다. 당이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은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쟁하는 방식, 저는 무슨 5시간 릴레이 단식한다 그럴 때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리 놓고, 당은 너무나 어려운데, 국민들은, 보수 국민들은 어려운데 작은 자리 하나 놓고 그거 아기다툼하느라고, 거기에 국민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행태적 보수의 개혁에는 저는 이 부분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에도 우리 보수 쪽에 이런저런 분들이 출마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지도자들, 지금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자기 희생적인 것, 헌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인별류가 있고 할 만큼 하신 분들은 총대 메고 좀 수도권에 나오셔야죠. 난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입니다. 황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저는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희생적인 결단, 헌신적인 결단, 이것이 저는 보수 지도자들에게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이제 마음을 보수에 잃었던, 멀리 갔던 국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습니다. 비록 지방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